이대로 안 따르면 사건 기각해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기각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맞서 싸울 자신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내용을 바로 받아들여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거나 결정에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부당하게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맞서 싸워서 방어해낸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청산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변제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퉜던 케이스는 청산가치 약 2,500만 원을 반영하라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워서 방어해낸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대략 말씀드리면, 채무자 명의로 생명보험금, 해약환급금이 약 2,5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한 사례인데, 보험 계약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어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이 2,500만 원이었는데 애초에는 채무자의 아버님이 계약자로 계약을 하셨고, 명의가 채무자로 중간에 변경되긴 했지만 아버님도 신용상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로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었고,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신 것도 아버님이 납부를 하시고 수익자도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험금은 명의 신탁된 보험금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명의는 채무자의 명의이지만 채무자의 소유로 볼 수 없고 실제 소유자는 아버님으로 보아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보정 연락이 왔는데 유선 보정이 나왔어요. 유선 보정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보정 권고 결정의 형식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뭐 반영하십시오, 수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문서로 나온 것들만 띄워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 파산 영역에서 의외로 법원에서 회생위원이나 법원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반영하십시오 해서 유선으로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부당한 거냐 부당하지 않는 거냐에 대한 일단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할 텐데,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받았더니, 아니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데 이거를 안 잡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지금 당신들 장난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청산가치에 반영한 걸로 재산 목록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반영 안 하면 사건을 기각시켜 버리겠다 라고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저한테 이제 보고를 했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봤을 때 이거는 명의신탁이 분명하고 재산 가치로 반영되는 게 오히려 부당해 보인다, 기각을 감수하고서라도 의견서로 내가 맞서 싸울 테니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왜 반영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자 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추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초 계약자는 채무자의 아버님이었지만 채무자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자 채무자의 아버님으로 되어 있고 그 비용을 계속적으로 납부해온 것도 아버님이었다 라는 그 소명 자료들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제출을 했고, 법리적으로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에 관한 법률 부실법에 의해서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신탁이 인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혼 소송에서도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어서 당사자의 재산으로 안 잡히고 재산분할 대상 자체로 빠졌던 케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대로 안 따르면 사건 기각해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기각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맞서 싸울 자신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내용을 바로 받아들여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2,500만 원이 채무자분의 청산가치로 잡히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2,500만 원이 추가로 청산가치 잡힌다 하더라도 변제금의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만으로도 청산가치를 이제 겨우 맞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2,500만 원이 추가로 플러스해서 들어오면 결국에는 변제금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2,500만 원이 청산가치로 추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2,500만 원을 단순히 이제 36개월로 계산해서 나눠보면 월 70만 원 정도가 이제 증가하는 거고 60개월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41만 원 정도가 증가되거든요. 만약에 2,500만 원이 청산가치 잡혔으면 41만 원 변제금도 증가하면서 사건이 60개월 변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잘 막아서 36개월로 사건이 끝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법원의 그런 부당한 청산가치 반영 보정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의 향방이 정말로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